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주 4.5일 근무제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참여할 민간 기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대해선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줄 예정입니다. 박희분 기자입니다. 성남시 판교에 있는 한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하루 6시간, 주 3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조정이 가능하고 주 2회 재택근무도 보장됩니다. 경기도는 근로시간 단축이 직원들의 삶의 질과 함께 기업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합니다. 실제로 이 4.5일제를 경험을 한 기업이나 또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했더니 직원들 만족도도 높고 삶의 질도 향상되면서 또 기업의 생산성도 이렇게 높였다고 하는 그런 실증적인 증거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했는데. 경기도 산하기관 이외에도 주 4.5일 근무제 시범 사업에 참여할 민간기업 모집도 시작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으로 도내에 본사나 지점, 제2공장 등이 있으면 됩니다. 주 4.5일제와 주 35시간제, 격주 주 4일제, 혼합형 등 4개 근로시간 단축 유형 가운데 노사 합의로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1순위는 전 직원의 주당 근로시간을 4시간에서 5시간 단축 예정인 기업이고 2순위는 최근 1년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기업이 주당 2시간에서 5시간 추가 단축하는 경우입니다. 3순위는 일부 직원의 주당 근로시간을 4시간에서 5시간 단축 예정인 기업입니다. 공고문이 올라간 뒤로 문의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하는 부분과 노사 합의가 완료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큰 기업보다는 주로 100인 이하의 기업에서 문의 전화가 많은 편입니다. 경기도는 선정심사위 심의를 거쳐 4월 말 50여 개 기업을 선정한 뒤 해당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와 공정 개선 컨설팅,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주 4.5일제 참여 희망 기업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봐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BTV 뉴스 박희풍입니다. 수원 지역은 대형마트 중에서도 홈플러스의 비중이 높은 곳인데요. 최근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서면서 지역에 한때 마트 폐점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마트를 배경으로 장사를 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아서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할인된 가격의 물품이 눈에 띕니다. 여느 대형마트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지만 직원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겠어요. 네, 맞아요. 수원 시내 번화가에 있는 홈플러스. 홈플러스가 임차에 사용하는 사업장인데 임대 재계약을 앞두고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한때 매각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이미 임대 계약을 갱신했다며 지역에 돌고 있는 매각설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계약 기간이 이제 도래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소문이 난 것 같고요. 27년까지는 저희가 계약 기간입니다. 수원 시내 홈플러스는 5개, 입점 업체만 250여 개가 넘고 관련 종사자가 1000여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 회생에 실패하고 폐점할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마트라고 하는 특성은 그 하나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주위에 노동력을 흡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또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려고. 기업 회생에 성공하지 못하면 홈플러스 안산점과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산시까지 폐점을 막기 위해 나섰지만 결국 폐점하면서 지역 경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마트가 있던 건물은 아직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산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낼 때라도 있었어요. 폐점 운운한 지역들은 다 소화할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자체가 제 생존권이 박탈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유 등 일부 품목은 납품과 대금 결제 등의 차질을 빚고 있어서 회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마트 노조는 공정한 회생 절차를 촉구하면서 노동절 등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 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안양역 앞에 안양 1번가 지하상가 상인들이 잠시 멈췄던 집회를 올 들어 다시 열고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상인들은 지하상가를 안양시가 인수하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세상인을 외면하는 안양시를 규탄한다. 안양역 앞에 안양 1번가 지하상가 상인들이 시청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임대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대전시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안양시는 상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대전이나 성남이 어떤 명분을 달았을까요?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하도 안 돼서 생계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임대료 지원이라는 명분 하에 대전은 이번에 연매출 5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모든 사람들한테 상반기에만 34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계속 또 추진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상인들은 안양시가 사들인 국유지 매입 비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상인들은 안양시가 정부 소유의 땅을 사들일 때 매입 비용을 상가 리모델링 사업 공사비에 포함시켰다며 이는 상인들의 임대료로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료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재경부 땅을 85평을 상가 리모델링 시에 매입해서 공사비에 편입시켰고 그 소유를 누가 가져갔어요? 안양시가 가져갔죠. 자, 그것 하나만 갖고 전도 이유는 충분합니다. 상인들은 지하상가 리모델링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면서 임대료 부담이 커졌다며 임대료는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안양시가 지하상가 운영권을 인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양 1번가 지하상가 상인들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집회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위례 신도시부터 과천시까지 이어지는 위례 과천선. 국토교통부가 전략 환경 영향평가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당초 노선보다 변경이 많았습니다. 쟁점이 되는 구간은 당초 예정됐던 주암역 위치인데 공개된 내용을 보면 서울 쪽으로 많이 올라가면서 과천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창호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위례 과천선 전략 환경 영향평가 결정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선정된 노선과 함께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담았습니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노선은 3개의 노선을 놓고 검토했습니다. 이 중에 최종 노선으로 과천 주암지구와 3기 신도시 과천지구를 거치는 노선으로 선정했습니다. 문제는 선정 노선이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 변경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암지구 구간이 논란입니다. 노선을 상세히 보면 서울 우면 2지구와 서초지구를 거친 뒤 주암지구 끝부분에 살짝 걸쳐 과천지구 한복판을 관통합니다. 노선이 서울 우면동 쪽으로 올라가면서 주암지구와 장군마을을 지나는 노선이 서울 쪽으로 틀어진 겁니다. 하지만 노선과 역 위치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국토부가 하반기 제3자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결정하면 노선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천시는 주암역을 포함한 과천 구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안양 군포에 이어 의왕시도 1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의왕시는 사업비를 고려해 기존 철도 위를 덮고 의왕역을 개발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활권 단절과 소음 등으로 주민 불편이 큰 지상철도 주변. 국철 1호선이 지나는 의왕역 주변도 예외는 아닙니다.
생활민원과 도심 분절을 해소하기 위해 의왕시가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철로를 땅 아래에 묻고 상부를 개발하는 방식 대신 현존하는 철로 위에 데크를 놓는 입체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왕역을 기점으로 동과 서를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의왕역 주변으로 철도 차량기지와 의왕 ICD 등이 있어 철로를 지하화할 경우 과도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입니다. 저희 시는 이제 방향성을 데크와 입체화가 가능한지, 그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그것이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착수 보고에 오늘 중점으로 잡았고요. 사업의 성패는 사업성이 나오느냐는 것과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에 달렸습니다. 의왕시는 연말 발표 예정인 국토부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종합 계획에 의왕역 구간이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기 구상안을 토대로 관련 용역을 이달부터 시작합니다. 서울역부터 당정역까지 국철 1호선 지하화 사업을 안양과 군포 등 7개 지자체가 함께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의왕역까지 상부 개발이 가능해질지 이번 용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평택이라고 하면 무역항과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택시가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농촌 체험부터 미군 기지 투어까지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의 도농복합도시 평택. 미군 기지를 포함해 6회 공군이 모두 있는 군사도시입니다. 2040년 100만 특례시 진입을 목표로 도시개발, 첨단 산업과 교통 인프라 건설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이 즐길 만한 관광 자원이 부족한 게 현실. 이에 평택시가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평택시는 아름다운 들과 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과 강을 배경으로 자연과 함께 평택만의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하여 대표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황금들 위에 독창적인 문화와 미래의 산업이 만나는 세계인의 글로컬 관광 도시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황금들의 관광 자원화는 평택 들길 명소와 테마 농촌 체험마을, 평택호 관광단지 활성화, 자전거 도시 조성 사업이, 평화 관광도시 브랜드 구축은 미군기지 투어 상품, 글로벌 평화 캠프, 문화예술거리 조성, 노포 로컬 브랜딩 사업, 산업 관광 스마트 관광 도시는 반도체 박물관, 평택 컨벤션 센터 건립, 산업 관광 상품, 스마트 관광 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평택시는 이달 관광진흥 종합계획이 최종 수립되면 공모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최근 평택과 안성 지역에서 건설 현장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지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망자만 28명이나 되는데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긴급 경보를 발령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 방지장치 미비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현장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곳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다시 한번 조명하게 했습니다. 특히 세종 안성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붕괴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는 등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안전에 너무 소요를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에는 최우선으로 해서 안전을 자칫해서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사고는 평택과 안성 지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난해 평택과 안성 지역에서 발생한 건설업계 사고 사망자는 총 23명으로 이 지역 전체 사고 사망자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6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이 지역에서는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긴급 경보를 발령하고 중대형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2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25년에는 안성 고속도로 교각공사에서 4명이 사망하는 등 총 6명의 노동자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에는 지청장이 직접 건설 현장을 방문해 페트롤 점검과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지도점검 확대, 안전관리자 교육, 안전문화 홍보 등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사고는 시민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최희재입니다. 화성시에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제로에너지 1등급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등을 통해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해 사용하는 이 건물에 매달 수백만 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돼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화성시는 원인도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준공한 화성 동탄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고성능 단열재와 창호 등을 시공해 같은 규모의 건물보다 건축비가 1.3배 더 들었습니다. 에너지 자립률 100%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1등급으로 인증받기도 했습니다. 제로에너지 1등급 건물은 태양광 등 자체 생산한 에너지양과 사용량이 거의 같은 건물을 말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건물은 준공 이후 계속 많은 금액의 전기요금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건물에 청구된 전기요금은 월 평균 390만 원. 비슷한 규모의 일반 행정복지센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로에너지 건물이 아닌 새솔동보다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시설이 어떤 크게 확충된 건 없지만 사용하지 않았던 실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더 들어오거나 이러는 것들은 전기 발생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건물을 사용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점점 늘어 전기요금이 발생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준공 첫 달부터 600만 원이나 부과됐고 계절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최대 600만 원에서 적게는 300만 원까지 꾸준히 부과됐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이 점점 늘었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건물에 대해 에너지 컨설팅을 해준 업체에선 제로에너지 건물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1등급으로 부여를 받았지만 더 많이 쓰게 된다면 1등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에너지를 내부적으로 더 많이 쓴다고 하면요. 발전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관련 업체가 직접 확인했지만 작동에는 이상이 없다는 의견이 돌아왔습니다. 뭐 어디 뭐 전원이 꺼지던가 이런 거는 아닌 거잖아요. 기를 난방하고 있는 건 해준 거죠. 네. 건물을 짓고 운영해온 화성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복지센터 운영 3년이 지나도록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제서야 전문 업체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효율이나 또 문제점 대책 부분은 외부 전문 어제 계속 알아보니까 자문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이나 뭐 그런 식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제대로 만든 것인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의문만 가득한 제로에너지 1등급 건물. 한편 이 제로에너지 1등급 건물에는 줄잡아 200억 원 가까운 혈세가 들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경기도는 서수원 의왕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서수원 의왕 고속화도로 1,0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2,600원, 일산대교 1,200원입니다. 이번 통행료 동결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평택시 어린이들이 자연과 교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 어린이 오감 체험전, 내 마음은 풀 전시가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여름 경기 북부 어린이 박물관에서 전시된 내 마음은 풀 여름편을 초청해 오는 3월 14일부터 4월 27일까지 평택 남부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평소에 자연이 우리 주위에 있지만 어린이들이 그것들을 상세하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맡아보고 만져보고 할 기회는 많지 않거든요. 특별히 전시 공간에 자연을 끌어들여서 어린이들이 그것을 가까이에서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어린이들이 식물, 풀, 열매 등을 직접 관찰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다감각 무장의 교육 전시입니다. 특히 전시 공간에 맞춰 규모와 내용을 확장했으며 경기 북부 어린이 박물관의 인기 전시 오감이 환경동화 일부도 함께 운영돼 풍성한 체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체험을 할 수 있고 자연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고 전시에 대한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제도 오감 만족 체험 전시라서요. 어린이들이 이번 전시에 향기를 맡고 만져보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종합 전시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택시 문화재단은 자연과 환경을 주제로 한 이번 체험전을 비롯해 지역 작가를 조명하는 전시 등 총 5회의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오감 체험전 내 마음은 풀 전시는 3월 14일부터 4월 27일까지 평택 남부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무료로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단체 관람 사전 예약 및 자세한 정보는 평택시 문화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어린이들이 자연을 가까이서 접할 기회가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이 전시를 보면서 온 가족이 함께 자연의 향기를 맡아보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려보고 만들어보고 이런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교감하며 감성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 마음은 풀 전시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환경, 문화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